알겠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생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2부의 아이디어와 개요를 엄격히 준수하며 35천자 이상의 한국어 이야기로 다시 창작하겠습니다. 가을볕이 유리창 너머로 길게 늘어져 박서진 여사의 낡은 소파 한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72해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손으로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내렸다. 화면 속에는 고독한 항해사 77이라는 닉네임의 남자 마이클 최가 보낸 메시지가 반짝였다. 오늘따라 들국화처럼 님이 유난히 그립습니다. 당신의 글 한 줄이 제 황량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혹시 당신은 아실까요?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끼며 이 나이에 찾아온 뜻밖의 감정에 당혹스러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3년. 교직에서 평생을 바치고 정년 퇴임한 후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그 꿈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나 버렸다. 하나뿐인 아들은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재살기 바빴고 명절이나 생일 때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소통의 전부였다. 경기도 과천의 30평 남짓한 아파트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된 지 오래였다. 정막강산과도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찾았던 노인복지관. 그곳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반에서 강사의 권유로 가입한 노년층 온라인 커뮤니티 실버누리 카페는 그녀에게 세상을 향한 작은 창이었다. 그곳에 들국화처럼이라는 닉네임으로 소소한 일상과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풀어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이클 최가 그녀에게 처음 쪽지를 보내왔던 것은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기 시작하던 2달 전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식들은 모두 외국 명문대에 보내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계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박 여사가 올린 남편을 그리는 시 한 편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며 그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의 글에서는 진실한 슬픔과 따뜻한 마음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저 역시 비슷한 아픔을 가슴 한구석에 묻고 살아가고 있기에 선생님의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박 여사의 메마르고 황량했던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마이클은 박 여사의 과거, 특히 평생을 바쳤던 교사 시절의 이야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귀 기울였고 그녀의 사소한 취미나 생각,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세심하게 기억하고 언급하며 그녀를 감동시켰다. 매일 아침이면 오늘도 들국화처럼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다정한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도착했고 저녁이면 국제전화로 그의 중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을 망망대해를 떠도는 외로운 섬에 갇힌 항해사에 비유하며 박 여사야말로 그 섬을 비추는 유일한 등대와 같다고 했다. 당신만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군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은 아마도 당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달콤하고 열정적인 속삭임에 박 여사는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떨림을 느꼈다. 젊은 시절, 지금은 얼굴조차 희미해진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짜릿한 감정이었다. 이 나이에 무슨 망측한 일이람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는 위험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손녀인 김수연은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예리하게 감지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28살의 수연은 주말이면 할머니 댁에 들러 밑반찬을 해드리고 청소도 도우며 살갑게 말벗이 되어주곤 했다. 언제부터인가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밤늦도록 카톡을 주고받거나 수연이 방에 들어서면 화들짝 놀라 황급히 통화를 종료하는 일이 잦아졌다. 예전보다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이 밝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럽고 불안정한 분위기가 수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 여사는 평소답지 않게 얼굴을 살짝 붉히며 아니다, 그냥 옛날 학교 동창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좀 닿아서 그런다 라며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 모습이 수연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마이클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박 여사에게 내비치기 시작했다. 들국화님, 사실은 제가 한국의 새로운 바이오 사업을 구상 중인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미국 은행과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막혀 자금이 잠시 묶였습니다. 아주 소액인데 혹시 들국화님께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달려가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그때는 정말로 당신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 여사의 가슴은 차갑게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나 했던,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하지만 곧이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이클의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 당신에게 이런 부끄러운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기댈 곳이 없어서 정말이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메일로 보내온 자신이 운영한다는 미국 회사의 그럴듯한 홈페이지 주소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 계획서. 박 여사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고민에 빠졌다. 평생 누구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주변에 베풀며 살아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이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와의 꿈 같은 관계가 여기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그의 진심을 믿어보자. 이 정도 금액은 그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 창구를 찾았다. 그리고 마이클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해외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녀의 평생 첫 해외 송금이었다. 돈을 보낸 후 마이클은 이전보다 더욱 다정하고 살갑게 그녀를 대했다. 매일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보내왔고 아침 저녁으로 박 여사의 건강을 챙기는 안부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녀가 평소 좋아한다고 했던 작은 난초 화분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물론 그 난초는 한국의 한 화원에서 주문 배송된 것이었지만 박 여사는 알지 못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의 진심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엔 미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차마 거절하기 힘든 이유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절박함, 그리고 효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여사는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의 일부였던 정기예금을 해약해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 그 후로도 마이클의 금전 요구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양한 이유와 변명으로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예매했는데 갑자기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겨 결제가 취소될 위기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 등등. 요구하는 액수도 처음에는 몇백만 원 단위에서 점차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커져갔다. 박 여사는 자신의 비상금은 물론 손녀 수연에게는 비밀로 하고 자식들이 가끔 보내주던 용돈까지 차곡차곡 모아둔 돈, 심지어는 오래된 연금보험까지 해약해 돈을 보냈다. 통장의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마이클은 그때마다 이 어려움만 잘 넘기면 우리는 곧 한국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구원입니다. 조금만 더 저를 믿고 힘을 내주세요. 나의 유일한 사랑 들국화님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더욱 강하게 보담했다. 박 여사는 매 순간 불안과 희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다. 그의 다정함에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텅 빈 통장을 보면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이클이 속삭이는 달콤한 미래, 그가 만들어주는 환상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화면 너머로나마 전해지는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그녀의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손녀 수연에게는 차마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똑똑하고 현실적인 손녀에게 이렇게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손녀의 말을 애써 외면하며 만약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면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지독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마이클의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고 그녀는 또다시 위태로운 희망에 자신을 내맡기곤 했다. 수연의 불안감은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눈에 띄게 자주 외출했고 은행에 다녀오는 날도 부쩍 잦아졌다. 어느 날 할머니 방을 청소하던 수연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쇼핑백 안에서 여러 장의 해외 송금 영수증 뭉치를 발견하고 말았다. 수신인의 이름은 모두 마이클 초이 혹은 그가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의 낯선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송금된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부터 시작해 많게는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것도 여러 장이었다. 수연의 심장이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가라앉으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여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냥 내가 잘 아는 사람 사업에 조금 투자한 것뿐이다. 할머니,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 엄청 많다는 거 모르세요? 뉴스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할머니도... 시끄럽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게냐. 그 사람은 그런 파렴치한 사기꾼 따위가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잘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른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박 여사는 평생 처음으로 손녀에게 그렇게 날카롭고 모진 목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소 온화하고 자애롭기만 했던 할머니의 격한 반응에 수연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직감했다. 할머니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든 할머니를 그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수연은 본격적으로 마이클 최라는 인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할머니 몰래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뒤져 그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모조리 캡처하고 그가 보냈다는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그가 보내온 사진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로맨스 스캠 수법, 재미교포 사업가 사기, 노년층 대상 온라인 금융사기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자 놀랍게도 할머니가 당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수법의 피해 사례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외로운 중장년층, 특히 여성들에게 접근해 감성적으로 유혹하고 신뢰를 쌓은 뒤 각종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 마이클이 할머니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 그가 보내왔던 감동적인 사랑의 시 구절들이 사실은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연애편지나 명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짜깁기한 것이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 심지어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며 보내온 빛바랜 사진이나 미국에 있다는 그의 자녀들 사진조차도 모두 다른 사람들의 SNS 계정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가짜 사진들이었다. 수연은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돈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순수한 마음을 저런 인간 말종 같은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속절없이 빼앗기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반드시 저놈의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어. 그리고 할머니를 구해낼 거야. 수연은 굳게 다짐하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후 마이클은 박 여사에게 그동안의 요구와는 차원이 다른 결정적이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간절했으며 동시에 은근한 압박감마저 느껴졌다. 들국화님, 나의 사랑하는 당신, 드디어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여생을 보낼 한국의 아름다운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늘 꿈꿔왔던 작지만 아담한 정원이 딸린 그런 집으로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마지막으로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당신과 함께 꿈같은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저를 믿으시죠? 나의 유일한 사랑? 박 여사의 심장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이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외로움도 이제 정말로 끝낼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그의 진심을 믿어보자. 이 관문만 넘으면 정말로 그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박 여사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은행 대출 관련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현실에 대한 분별력 따위는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문을 열자 며칠 동안 밤샘이라도 한 듯 헬쑥하고 초췌한 모습의 수연이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수연의 눈빛은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할머니,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제 말을 믿어주세요. 수연은 박 여사의 팔을 붙잡고 거의 반강제로 거실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그동안 밤낮으로 자신이 모은 자료들이 담긴 두툼한 파일과 노트북을 할머니 앞에 펼쳐놓았다. 할머니, 이 사람, 마이클 최라는 이 남자, 전부 다 가짜예요. 할머니를 속이고 있는 전문 사기꾼이라고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동안 자신이 밝혀낸 사실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이클이 보낸 자신의 사진 속 인물이 사실은 아르헨티나의 한 중년 의류 브랜드 모델이라는 증거. 그가 운영한다던 미국의 거창한 바이오 회사의 주소가 실제로는 폐업한 세탁소 자리였다는 서류. 할머니에게 매일같이 보내왔던 그 감동적인 사랑의 메시지들과 시 구절들이 사실은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비교 자료. 그리고 그와 똑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중장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보고서까지. 박 여사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아니다, 아닐 거야. 이건 다 오해야. 그는 나에게 진심이었어. 그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수연이 내미는 증거들은 너무나 차갑고 명백했으며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다. 화면 속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마이클의 번듯해 보였던 사무실은 사실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흔한 배경사진이었고 그가 감동적으로 낭독해주며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름다운 시는 유명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였다. 박 여사의 눈앞이 아득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한낱 허상, 교묘하게 조작된 신기루였다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저런 악마 같은 놈에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수연의 단호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박 여사의 흐릿한 의식을 강하게 후려쳤다. 박 여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의 힘이 모조리 빠져나가며 소파 위로 힘없이 쓰러질 듯 주저앉았다. 수십 년 만에 찾아왔다고 믿었던 설렘, 자신의 마지막 진정한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것이 한낱 추악한 사기꾼의 농간에 불과했다니. 늦가을에 스산하고 차가운 바람이 텅 빈 아파트의 깨진 창문 틈으로 세차게 몰아쳐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수연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지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꼈다.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 한 가닥 의심, 그리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쏟아져 나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판단력이 흐렸는지, 얼마나 쉽게 한낱 사기꾼의 교묘한 연극에 놀아났는지 처절하게 깨달으며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다. 수연은 할머니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실을 직시하자고 어렵게 제안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고 수연은 옆에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부드러운 박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들국화님, 나의 사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침부터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혹시 계약금은 준비되셨는지요? 박 여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이클 씨, 당신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긴 했었나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지만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마이클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인한 비웃음이 가득 담긴 톤이었다. 사랑? 푸아! 할머니, 아직도 그런 순진한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그 연세에 사랑 타령이라니 정말 눈물겹도록 우습지도 않네요. 됐고 돈이나 빨리 붙이시죠. 괜히 시간 끌다가 피차 재미없어지는 꼴 보기 싫으면 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의 빛마저 처참하게 사라져 내렸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수연이 아무리 문 밖에서 애타게 부르고 위로하며 설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올곧게 그리고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에게 이번 일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였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손녀 수연에게 이 참담한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떤 얼굴로 살아가야 할지 암담하고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키며 보살피는 손녀의 따뜻한 존재, 그리고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런 놈들이 100번 1000번 나쁜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너무 외로우셨던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라는 수연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박 여사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수연은 할머니를 설득해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구청에서 소개해준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자문도 구했다. 사기꾼에게 넘어간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저런 악마 같은 사기꾼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박 여사의 깊은 마음의 상처도 아주 조금씩 더디지만 희미하게 아물어가는 듯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문득 밀려오는 지독한 배신감과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고 한동안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꺼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주저앉아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않았다. 손녀 수연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보안 설정도 더욱 철저하게 다시 하고 지역 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에도 꼬박꼬박 참여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욱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다른 노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서로의 아픈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눈물 흘리며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만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죽기보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짓눌렸던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맑은 가을날, 박 여사는 자신이 다니는 노인복지관 대강당의 연단 위에 섰다.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인해 조금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저는 오늘 크나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뒤흔들 만큼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았던 돈도 잃었고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했을지도 모를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하찮게 느껴졌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하는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다. 박 여사는 잠시 떨리는 숨을 고른 후 자신이 마이클이라는 사기꾼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빠져들었으며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잔인한 거짓이었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어르신 여러분, 외로운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 또한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달콤한 말로 접근해오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쉽게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간절한 호소에 객석에서는 뜨겁고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강연을 마치고 떨리는 다리로 연단을 내려오는 박 여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객석 한쪽에서 손녀 수연이 할머니를 향해 자랑스럽다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박 여사는 그 아픔과 절망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현실에 홀로 떨던 외로운 들국화처럼이 아니었다. 모진 비바람과 차가운 겨울을 꿋꿋이 이겨내고 마침내 다음 해 봄에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과 소중한 용기를 전하며 세상 속으로 잔잔히 퍼져나갈 것이었다.